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꿈꾸던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2년 넘게 연애를 해오다 어차피 결혼할 거 30이 되기 전에 하자는 생각이었죠. 드디어 내년에는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파혼까지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보니 딱히 어디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있다 보니 많은 고민 끝에 여기에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네요. 저보다 2살 연상인 남자친구에겐 누나가 2명 있습니다. 첫째 누나는 저랑 띠동갑이고 둘째 누나는 저보다 7살이 많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나 예비 시부모님 집안에는 딱히 흠잡을 게 없다고 쳐도 문제는 바로 첫째 누나였죠. 남자친구 둘째 누나는 진작에 시집가서 애들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 누나는 아직 미혼인데다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앞으로도 첫째 누나가 결혼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분이거든요. 연애 초기부터 남자친구에게 듣긴 했습니다. 자기 첫째 누나가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사귄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기도 했고 결혼은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남자친구의 다른 가족들과 얼굴 보고 인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연애라는 건 당사자 둘만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남자친구 가족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저녁 먹으러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첫째 누나라는 사람을 직접 보게 된 거죠. 언뜻 보기에는 아주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한 말이 없었고 저를 인식을 못하는지 눈길 한번 안 주더군요. 그런 집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간 거지만 막상 제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첫째 누나가 저렇게 된 이유를 들은 대로만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첫째 누나가 그렇게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같은 반 남학생들한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점점 마음에 문을 닫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가족들과도 대화를 거부했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그날이 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다고. 그런 날은 조용히 TV를 보던가 별다른 돌발 행동 같은 건 안 한대요. 대화를 걸지만 않으면 일반인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을 걸어보면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말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대화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를 한다네요.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꿈도 못 꾸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쭉 시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이랍니다. 그날 처음 첫째 누나의 모습을 본 뒤로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나마 컨디션도 좋고 기분 좋은 날에는 괜찮대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화를 내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질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릴 때가 있답니다. 시부모님 2분 다 키가 좀 작은 편이 되다 마른 체형이거든요. 근데 첫째 누나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덩치도 있다 보니 그럴 때면 딸을 제압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주변 이웃들에게 하도 항의가 많이 와서 지금은 한적한 시골 동네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나름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인 환경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 첫째 누나를 남자친구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낀다고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보다 남자친구 말을 가장 잘 듣는다고 했을 때도 그동안 남자친구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하고 안쓰러운 마음까지 가졌었죠. 현재 남자친구는 다니고 있는 직장 문제 때문에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누나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누나를 챙깁니다. 저랑 데이트할 때도 두세 번인가 급하게 간 적도 있어요. 물론 남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가 과연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둘째 누나는 남자친구와 정반대로 이런 집안 상황이 너무 싫다면서 성인이 되자마자 거리를 두고 살았다네요. 남자친구 말로는 결혼도 그래서 일부러 엄청 일찍 했다고 하고 실제로도 자기는 출가 외이니 집안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도 했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중이고 명절이나 돼야 한번 찾아와서 얼굴을 볼까 말까 한다는데 여기까지는 안타깝긴 하지만 남자친구 집안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이게 남 일만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거나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믿었고 막말로 첫째 누나가 그렇게 된 게 본인 잘못이나 남자친구 가족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결국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시간 끌지 말고 내년 봄쯤에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신혼집을 알아보고 혼수도 미리 하나씩 구상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남자친구 집안 상황을 뻔히 아니까 저희 두 사람 출퇴근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시부모님 댁이랑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첫째 누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가서 챙겨주기 쉽게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했다고 보거든요. 결혼을 앞둔 모든 여자들처럼 저는 들뜬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남동생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첫째 누나의 반응이었죠. 무작정 결혼하지 말라며 때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울고불고 난동까지 부린다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애보다도 훨씬 심하고 말도 아예 안 통한다는데 사실 약간은 예상하고 있긴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남동생의 결혼이 첫째 누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달갑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남자친구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들러서 첫째 누나를 달래준 모양인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신혼의 단꿈에만 빠져 있었네요. 결국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쉬다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일단 본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잘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본론부터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결혼하면 따로 집 구해서 살지 말고 다 같이 당신들 집에서 지내자고 하시네요. 물론 평생은 아니고 첫째 누나가 자기 동생이 결혼했다는 현실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만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어차피 본인들 집이 2층이니까 저희가 2층을 통으로 쓰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줄 자신이 있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로 안 시킬 것과 집안일 하는 일도 전혀 없을 거라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신우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첫째 딸에게는 오직 남동생만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인데 부디 한 집에서 같이 살아달라 통사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뒤이어 하시는 말이 뒤에 거슬리더군요. 너희들이야 결혼하곤 나가서 둘이 살면 행복하겠지만 남은 우리 세 식구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일 거라고. 마치 당신을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자기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장본인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잘라 거절하기 애매했던 건 제가 그 집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했네요. 보통 남자 쪽 집에서 합가하자는 이유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시키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유라서 훨씬 더 마음을 굳히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제안을 받고 난 뒤 2번인가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게 되었는데 첫째 신우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나 반응이 없었거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꾸한 말이 없었는데 저와 자기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로는 대놓고 저한테 적개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마도 사랑하는 남동생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집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어머님께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망정이지. 진짜 소름이 쫙 끼칠 지경이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그냥 단순히 동생이 장가가니까 싫은 것보다 여자로서 저를 질투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제가 넘겨짚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자기 옆에서 수발 들어주는 부모님보다 본인의 남동생을 더 의지하고 따른다는 사실도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래도 40이 다 돼가는 예비 신우가 제 남편이 될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거부감이 심하긴 했어요. 거기다 중간에서 남자친구의 태도가 묘하게 어정쩡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말로는 제 의견을 따라 여자하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당연히 도리 아니냐는 느낌을 계속 저한테 줬거든요. 남자친구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파혼을 하고 난 지금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집안 상황이 싫다며 일찍부터 나가버린 둘째 누나와는 달리 제 남자친구는 첫째 누나를 보살펴야 한다면서 일부러 대학도 왕복 2시간 넘는 거리를 집에서 통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도 마다하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취직을 했을 만큼 첫째 누나와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다정한 사람이라 결혼하면 저한테 잘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분명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결심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었던 거고요. 단지 집안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헤어진다면 아마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처음의 태도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이제는 아예 답을 정해둔 상태로 이런저런 조건을 거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본인 마음에 드는 대답을 미루고 있으니까 그럼 아예 아파트를 하나 얻어줄 테니까 당신들은 위층이나 아래층에 사시겠다네요. 한마디로 저희가 어디에 신혼집을 정하던 딱 붙어 살겠다는 소리인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재산을 제법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전에 경기도 쪽에 토지 보상을 받은 게 있어서 2분 노후 준비나 아픈 첫째 누나 돌보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함은 전혀 없을 정도랍니다. 실제로 지나가는 말로 본인들이 죽기 전에 월세 나오는 상가를 첫째 딸 앞으로 돌렸을 거고 거기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시설 좋은 곳에서 살게 한다면서 저희한테 책임지라고 할 일은 없다고 하신 적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아직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딸과 함께 살고 싶은데 점점 감당이 안 된다고 속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거의 평생을 남자친구가 자기 누나를 위해 희생만 하면서 살았고
지금까지 집안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아들을 찾는 게 당연해 보였거든요. 당연히 저라는 존재가 없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한테 올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당장 결혼 전부터 살자고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데 막상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더한 걸 바라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제가 원한다면 집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것도 해줄 테니까 제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안 되면 최소한 마주보고 가까이 붙어 살자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이 싫었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남자친구도 자꾸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왜 거절하냐 다그치고 무슨 제가 아주 이기적인 인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동생이 장가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난폭하게 반응하는데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장담하냐고 정작 결혼하고 나한테 생길 일들에 대해 너가 책임질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누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처에서만 살면 돈이 얼마나 생기는데 저보고 머리가 안 돌아가도 너무 안 돌아간답니다. 아니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건이 얼마나 좋던 말던 당사자인 내가 싫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건지 그리고 아무리 집 사주고 돈을 준다 해도 우리 두 사람이 마음 편하게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그보다 몇천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째 누나처럼 완전히 외면하고 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절한 건데 그걸 저를 모자란 여자 취급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그제서야 마음을 굳혔네요. 수년간의 추억이 물거품이 되는 데는 며칠도 안 걸리더군요. 남자친구는 저보고 굴러온 복을 걷어찼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했지만 저는 저대로 탈출하기를 잘했다는 확신이 있어요. 괜히 아프고 불행한 과거를 가졌다는 동정심 하나만으로 결혼을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저만 희생하고 눈치 보면서 살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서기 힘든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선택도 현명하게 잘 해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